자, 문제 보세요. 1년 지날 때마다 저 BOD라고 하는 요구량이 20%씩 감소하고 있대. 그지? 그럼 20%씩 감소하면 남는 게 80% 맞죠?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곱하기 0.8씩 하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냐는 거고. 근데 문제가 지금 6년 지났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6제곱이다. 했을 때 그게 원래 거에 K배가 된다 했으니까 그냥 이 식을 이렇게 쓰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K를 구할 건데 문제가 로그 표가 나왔으니까 한 줄 넘어가면서 내가 할 건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는 거고. 그러면은 상용 로그를 갖다가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씌웠다고 하시면 됐어요? 그럼 여기에 0.8의 6제곱 여기가 K 붙었다. 그럼 6이 내려간다. 그럼 6 곱하기 로그의 0.8인 건데 로그의 0.8은 10분의 8 맞지? 이거 약분하시면 안 되죠? 약분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 들어오는 것도 로그 8이랑 로그 10이랑 빼는 건데 로그 10은 1 맞지? 그래서 결국에 이 계산 결과가 로그 K랑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로그 8도 3 곱하기 로그 2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표를 보고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로그 2를 3배 하시면 얘가 0.903 맞죠? 그러면 이제 1하고 빼주면 마이너스 0. 얼마야? 얼마냐? 0.097? 이거 맞아? 그럼 거기다가 6배를 때리란 얘기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좀 해줘봐. 0. 마이너스 0.582? 582 맞아요? 됐어요? 근데 이제 봐봐. 이렇게 나온 이 음수 값도 어쨌거나 로그 K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위에서 쓴 방식을 쭉 보시면 뭔가 1을 빼는 거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0.58이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1에다가 0.418을 더했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0.418이라는 숫자는 다시 저 로그 표를 보면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 얘가 로그의 2.6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더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얘를 다시 로그 10에 10을 나눴다고 생각해주면 얘가 결국에 로그의 0.26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노란색 내려가는 건 다 할 줄 아는데 파란색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K를 찾는 걸 잘 못하니까 연습하시고. 이해됐어? 넘어갑시다. 자, 9번 보세요. 이것도 엊그저께 한 거지. 저번 주에. 동경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일 때 빼는 거. 그지? 자, 봐봐.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여기 세타 그리고 각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걔네가 이루고 있는 각도의 크기가 지금처럼 요만큼이 6분의 파이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빼는 거다. 그지? 두 개를 빼는 거를 기본 세팅으로 갈 건데 4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남는 게 6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얘가 더 클 때를 가정하고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세타에서 4세타를 뺐을 때가 6분의 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란 얘기야, 이 문제에서. 맞지? 그럼 결국에 이렇게 풀면은 3세타가 6분의 파이에다가 회전 바퀴수가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뒤에다가 일반값으로 2n 파이를 더 붙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세타가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에다가 2n 파이가 더 붙는다 이런 뜻이지. 됐어? 그러면 위에 거는 나누기 3, 아래 거는 나누기 마이너스 3하고 푸시면 되는데 자, 위에 거를 나누기 3 하시게 되면 나오는 세타가 18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3분의 2n 파이야. 그리고 아래 거를 나누기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세타가 마이너스 18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n 파이지. 이해됐어? 어차피 n은 정수야. 맞죠? 예를 들어 n이 2였으면은 정방향으로 이렇게 두 바퀴를 돌렸다 이 얘기고 n이 만약에 음수였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됐어. 그래서 현재 여기다가 n한테 마이너스 1, 2, 3, 4, 5부터 플러스 1, 2, 3, 4, 5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세타의 값이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거를 다 써야 되는 거야. 그지? 됐어요? 작년에 2등급 나온 선배들도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단 말이야. 알겠지? 공부하시고. 그럼 결국에 위에 거에서 n한테 뭐를 집어넣을 수 있나 생각해 볼 건데 얼마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일단 1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안 되지.
1 넣으면 얘가 파이를 안 넘어가잖아. 그럼 이제 위에 거에다가 n한테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3분의 4파이가 돼. 그지? 그 3분의 4니까 3분의 4. 그럼 18분의로 바꾸면 18분의 3분의 4니까 18분의 24 맞냐? 그럼 거기다가 18분의 파이를 더하면 일단 18분의 25파이가 되지? 됐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n한테 2를 넣었을 때 얘가 나왔는데 3을 집어넣으면 그냥 3분의 2파이가 더 더해지는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그지? 근데 3분의 2파이면 18분의 12파이니까 여기다가 18분의 12파이를 더하면 18분의 37파이가 되는데 이거는 2파이를 넘어갔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럼 위에 거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맞아? 그럼 마찬가지로 n에다가 똑같이 정수를 넣을 건데 이제는 다 음수니까 맞아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아니야? 위에 거랑? 마이너스 1 집어넣기랑 이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나? 다르게 나와? 그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빼는 거구나. 세상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나요? 된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18분의 23파이가 되지. 왜냐면 앞에 거는 얘랑 이렇게 똑같을 건데 여기만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3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18분의 12를 더 더하는 거니까 35파이가 되는데 얘는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거야. 2파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위에 거에다가 n한테 2를 집어넣은 거고 아래 거에다가 n한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지 그냥.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답이 5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넘어가시고 10번 10번을 어려워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진짜 풀이 과정이 두 줄도 안 돼. 됐어? 문제 봐. 자, 요렇게 a의 x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로그 a의 x 그리고 그 밑에 한 개 더 그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로그의 a의 x-1 빼기 1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일단 먼저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생기는 교점들을 각각 a랑 b랑 c라고 찍었는데 문제가 a, b 대 b, c의 비율이 4대 1이라 그랬어요. 맞죠? 첫 번째로 당연히 그어야 되는 거는 요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고 얘랑 역함수기 때문에 가운데를 반으로 찌르고 지나가는 직선의 이름이 y는 x라고 했을 때 무조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수밖에 없다 맞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얘가 4대 1이었으면 그림은 좀 삐꾸 같지만 여기가 2대 1 되는 게 맞잖아. 알아들었어? 자 그런데 봐봐요. 여기 있는 이 B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이 C점까지 얘가 움직인 걸 보시면 X가 옆으로 한 칸 가고 아래로 한 칸 간 게 지금 얘잖아.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오른쪽 한 칸, 아래 한 칸 갔을 때 비율이 여기가 이렇게 1인 거니까 당연히 여기 교점에서부터 일로 가는 거는 두 칸에 두 칸이지 않을까? 여기도 이렇게 두 칸에 두 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이 파란색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니까 결국에 이 친구랑 x랑 연립해주면 나오는 이 가운데 교점 이 좌표가 5,5가 될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럼 여기가 5,5였고 얘가 지금 2대 1인 상태인데 그 1자리가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거면 얘가 두 칸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에 여기쯤에 있는 이 교점의 좌표가 x는 이만큼 더하고 y는 이만큼 뺀 거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해됐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맞나? 자 이거를 로그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에 로그 a의 7이라고 잡힌 게 3이 될 거니까 그냥 a의 3승은 7이다 이렇게 쓰면 끝난 거지. 맞나? 그 다음에 11번 실제 부교재에 있던 문제보다 훨씬 쉽게 바뀌었어. 그치? 숫자도 그렇고 그림 크기도 그렇고 맞아? 자 일단 그림을 좀 봐봐. 현재 지금 써있는 게
AB랑 CQ랑 같아. 그리고 그게 AP의 2배랑 같아.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실 건데, 현재 여기서 원점이 이렇게 있다. 맞지? 원점에서 뭔가 직선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등변 느낌으로 기울기가 지금 서로 같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좌표를 한번 쭉 찍어 보니까, 자, 여기가 P야. 그리고 여기가 Q야. 그리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랑 C가 됐는데, 자, 나와 있는 길이 관계를 쭉 써보시면은 A부터 B까지 나와 있는 이만큼의 토탈 길이가 C부터 Q까지의 이 길이랑 똑같다고 돼 있어. 그치? 그런 상태에서 지금 AP의 2배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이만큼의 토탈 길이가 요 길이의 2배란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은 안쪽에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의 그림과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의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지금 기울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평행한 거고 동위각으로 닮았다. 그치? 닮아 있는데 그 대응변의 길이비가 지금 얘랑 얘가 2배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닮은 비가 일단 1대2라는 걸 바로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좌표가 A,2의 A제곱이라 그랬어? 그럼 얘를 이렇게 쭉 떨구면 나오는 이 좌표가 A일 수밖에 없고. 맞나? 그런데 지금 얘가 원래 문제는 이렇게 직선 옆으로 삐져나가가지고 그때 여기 길이가 2A였거든. 근데 지금 얘가 원점 지나가니까 되게 배려를 많이 해준 거야. 그럼 그냥 얘부터 얘까지 이 한 칸의 간격이 A잖아. 그럼 여기도 A잖아. 그럼 결국에 여기 A점의 좌표가 2A가 될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지금?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역시나 2배가 돼야 되니까 여긴 그냥 4A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Q점의 좌표가 B,2의 B제곱이라 그랬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쭉 떨구면 떨궈지는 이 지점의 위치가 이 삼각형 입장에서 밑변을 이렇게 반띵으로 나누고 있는 지점일 건데 그게 보다시피 그냥 2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왜? 끄트머리 길이가 4A니까. 알아들었어? 이해됐어요? 자, 결국에 그래서 B가 떨어진 이렇게 쭉 떨어진 지점의 좌표가 2A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밑변의 길이가 총 4A였으니까. 됐지? 그리고 두 번째, A를 대입해서 구한 요만큼의 높이랑 B를 대입해서 구한 요만큼의 높이도 여전히 2배 관계가 돼야 돼. 닮은 비에 의해서. 자, 따라서 2의 B제곱으로 구한 것은 2의 A제곱으로 구한 높이랑 2배 관계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를 곱해주면 똑같은 거지. 됐나?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끝났죠? 맞나요? 정리해봐. 얘는 2의 2A제곱이야. B가 2A니까. 그 다음 얘는 2의 A 플러스 1제곱이야. 지수끼리 같으면 끝나는 거니까 A는 그냥 무조건 1인 거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B가 2가 될 테니까 A랑 B를 더하시면 답이 3이 됩니다. 됐어요. 자, 해서 봐봐. 지금 11번의 교훈이 뭐냐면 부교재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부교재에서 이 원본 문제를 보고 쫄아서 안 했어. 만약에. 그럼 이렇게 쉽게 배려를 해줘도 못 푸는 거잖아. 맞지? 자, 12번 봐봐. 이거 맞은 사람 있나요? 이거 은근히 계산하기가 좀 빡셀 건데. 이해하고 있어. 괜찮아. 자, 12번 봐봐. 자, 문제가 뭐라 했냐면 두 곡선 로그함수가 만나는 점 A, B가 있대. 그냥 대충 그릴게. 그냥 뭐 이렇게 생겨 있다고 치자. 그냥. 그럼 걔네가 만나는 A랑 B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걔네가 만나는 지금 이 두 점이 어느 직선 위에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어?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A랑 B는 로그함수 두 개의 교점인 것도 맞지만 직선의 교점인 것도 맞잖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핵심적인 생각 발상이 뭐냐면 A하고 B는 로그함수와 로그함수를 연립해서 구하는 것도 맞지만 직선과 연립할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A하고 B는 세 함수의 교점이라고 할게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어떤 세 함수냐?
1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 y 이렇게 잡혀 있는 거랑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2a라고 잡혀 있는 함수랑 그리고 지금 저 직선의 방정식을 조금 정리만 해보시면은 2y 넘기고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랑 그래서 얘네끼리 연립을 해도 AB가 나와야 되고 얘네끼리 연립해도 AB가 나와야 되고 얘네끼리 연립해도 AB가 나와야 돼. 이해됐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랑 두 개를 연립하고 좀 식을 써보면 둘이 같다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1번식이라고 할게. 자, 그럼 1번식의 결론은 1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x는 그 다음에 로그 3의 x 플러스 2a랑 같다 이거야? 자, 그러면 저 세 개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은 얘가 로그 3에 얘가 지금 로그 3의 3이니까 분모의 마이너스 x 분자의 3 이러면 되죠. 로그끼리 뺄셈이니까 나눗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그 3에 x 플러스 2a라고 있어. 그럼 당연 진수끼리 같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1번식의 결론은 뭐다? 마이너스의 여기 쓸게. 마이너스의 x분의 3은 x 플러스 2a랑 같다는 거야? 맞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x를 곱해주면 3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정리를 조금만 해서 넘겨주게 되면 나오는 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은 0이다가 되겠죠. 일단은 아마 여기까지 했을 거야. 그냥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예를 들어 알파랑 베타였다고 하면은 그 알파랑 베타가 이 a점과 b점의 각각의 x값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현재로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 근과계수의 관계나 막 써봤자 뭔가 힘들어서 지금부터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2번식을 또 뽑아야 돼. 근데 2번식이면 지금 얘가 있잖아. 그지? 한번 생각을 해봐. 얘랑 연립할래? 난 싫은데? 나 A 때문에 싫어.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3의 마이너스 x는 2분의 1의 x 더하기 3 이거야? 맞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수로그 함수랑 1차 함수 직선을 원래는 연립하고 풀 수가 없어. 그지? 근데 뭔가 되게 아주 특이하고 이쁜 숫자가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 x한테 마3을 넣어봐. 그럼 그때는 여기가 더 이상 로그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얘가 1로 바뀔 거니까. 뭐 그런 숫자를 내가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 자, 근데 너무 억지 아닌가? 한번 해봐. 자, 양변에 2배 해봐요. 그럼 2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x 더하기 3이라고 나오지? 맞아. 2배 했으니까 2배 했고 그러면 로그를 우변으로 넘기고 x를 좌변으로 넘겼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은 2배의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뭘 대충 넣는다고 생각해보자. x가 뭐겠니? 그럼 당연히 내가 쓸 건 여기다가 2를 쓰는 방법은 없잖아요. 2가 들어가면 무리수인데. 해봤자 3의 거듭제곱이겠지. 그냥 그렇다고 양수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얘가 들어가면 진수가 1 되니까 얘가 0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어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에요. 0은 0이니까 성립하잖아. 그러면 얘가 근이라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을까? 마이너스 3 넣어봐. 그럼 일단 얘가 1 되는 거니까 요만큼이 2가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마3 들어가면은 3 빼기니까 얘도 2가 될 거 아니야? 결국에 2는 2가 되는 거니까 얘도 인정이다 이거지. 이해됐어? 그럼 2개 찾아버렸네? 그럼 지금 내가 구한 이 두 개가 노란색을 연립하고 푼 결과니까 당연히 파란색을 연립한 결과도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결국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난 거지. 이해돼요? 그럼 봐봐. 작년에 친구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선배들이. 이거 너무 억지풀이 아니냐.
이거를 넣어서 안 넣으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물론 나올 수야 있겠지. 어떻게 막 근거계수 관계 막 써갖고 할 수야 있겠지. 근데 나는 그게 절대로 문제풀이의 그 출제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이거야 그냥. 이해됐어? 자 그래서 결국 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한 점 마이너스 3콤마로 시작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y 값들은 뭐 여기 넣든 하시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생각해봐라. 어차피 지금 이 두 점은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런데 한쪽이 마이너스 3콤마로 시작하고 한쪽이 얘로 시작하는 거 맞지? 그러면은 그냥 그림은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밑변의 길이가 2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높이의 길이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따라서 그냥 여기 길이가 루트 5라고 바로 나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나는 선생의 출제 의도가 100% 이거라고 확신해. 알겠지? 만약에 이거를 정말 근거계수를 어렵게 풀게 내는 거였으면은 얘는 12번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서술형 3번 같은 데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객관식에서 앞에 애들 시간 뺏어먹는 용도로 쓰려고 낸 문제야. 알아들었죠?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직선과 로그 함수를 연립할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공부할 때 있잖아. 내가 어떤 하나를 막 열심히 풀거나 혹은 정리를 했어. 이해도 됐고. 그럼 꼭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를 들여가지고 문제를 쓱 눈으로 훑어요.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한 바퀴 흐름을 정리하는 거야. 그래야 안 까먹어. 알겠지? 남들 친구를 정리하는 거 내가 기다려주고 있을 때 그냥 막 손가락 뜯고 있지 말고. 자 이제 할게요. 13번 보세요. 자 sin x랑 4파이분의 1x랑 만나는 걸 그리래.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대로 가면 삼각함수를 갖다가 그린다. 맞지? 그리고서 직선과의 교점 개수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는 항상 이 교점의 y좌표가 얘랑 일치할 수 있는 걸 찾으라 그랬어. 됐어? 일단 y값이 1 된다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4파이, 1을 지나가겠지. 그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파이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내가 4파이랑 마이너스 4파이니까 삼각함수를 마이너스 4파이부터 플러스 4파이까지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반 갈라서 0 잡고 마이너스 2파이 잡고 플러스 2파이를 잡으면 결국에 요 안에 그림이 하나가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양이 뭐 이렇게 하나 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가 0이다. 여기가 4파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4파이다. 그리고서 이게 이 직선을 작도할 때 4파이를 집어넣으면 y값이 1 나오는 거니까 요 사인 함수의 최대값과 똑같이 여기다가 찍으면 확실한 거 맞죠? 그리고 최소값도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찍으면 확실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게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 끝난 거야. 맞아요? 그때 만나고 있는 이 교점의 좌표들 중에서 뭐 크기 순대로 나열을 이렇게 쭉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교점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원점까지 넷, 그리고 5, 6, 7개 생기는 거잖아. 맞아? 그럼 결국에 이게 A1, A2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7번으로 끝날 거니까 현재 지금 기억 보기에서 M값은 7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맞다 이런 얘기지. 7개니까 맞지 그냥.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해?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을 볼 건데 지금 니은에 있는 저 표현을 딱 보면 딱 보는 순간 뭔가 띠꺼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A의 2분의 M 플러스 1 플러스 2K야. 그리고 여기가 A의 2분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2K야.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M값이 7인 걸 알고 있거든? 그럼 결국에 이만큼이 그냥 숫자 8로 바뀌는 거잖아.
여기도 그냥 숫자 8로 바뀌는 거잖아. 그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2랑 8, 2랑 8, 2니까 약분되죠. 약분해보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가 4 더하기 K였던 거고 여기가 4 마이너스 K였던 거야. 그리고 K한테 당연히 1, 2,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봐라. 요 가운데 있는 이 원점의 이름이 A4번인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이니까. 그럼 결국에 A1번과 A7번은 당연히 원점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A2번과 여기 있는 A6번도 대칭인 거고 여기 있는 A3번과 여기 있는 A5번도 대칭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K한테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하게 되면 1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1 넣으면 뭐야? 3 넣으면? 3 넣으면 그 다음에 2 넣으면 그리고 1 집어넣으면 A5번과 A3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얘네가 각각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니은 보기에서 애들이 많이 말렸어.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이해해? 작년에 1등급 받은 선배가 디귿을 병신같이 틀리고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니은까지 맞다고 잘 봐놓고 디귿을 자 왠지 봐? 나 디귿 틀렸는데 그럼 난 병신인가 이러지 말고 내 말의 요지는 1등급 맞고 다 잘하는 애가 지금 저거를 못 봤다 그게 그런 뜻이지. 자 디귿 봐봐. A 6번 5번이야? 그리고 A 5번 그럼 이게 4파이 곱하기 사인의 A 6번 더하기 사인의 A 5번 이렇게 써있는 거 맞죠? 근데 생각해봐. 야 지금 여기 있는 A1부터 A7번까지의 숫자들은 삼각함수와 직선의 교점인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었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6을 집어넣으면 사인의 A6번은 4파이분의 1 곱하기 A6가 되는 거잖아 그냥. 그럼 여기 있는 4파이를 그냥 여기다 딱 올리면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전개한 거랑 얘랑 같지 않겠냐고. 그럼 A5번이 들어가도 똑같겠죠.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똑같겠지. 이해됐어? 알아들었어요? 기현아 A6번을 여기 넣으면 등호 성립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그냥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없을 때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얘를 여기 갖다 올려주면은 4파이 곱하기 얘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냥 전개한 거잖아 그냥. 이해돼? 그래서 디귿까지 맞다 이런 뜻이에요. 자 14번 안 푼 사람 말고 자기는 풀었는데 자기가 구한 답이 선택지에 없었다 있어요? 답이 그 나왔어? 이거를 그냥 무턱 대고 풀어봐 라고 시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7개야. 근데 봐봐. 지금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4의 B라는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래. 그럼 그 자연수인 값을 한번 K라고 하자. 그럼 K가 자연수예요 지금. 그럼 K는 1, 2, 3 이렇게 가는 숫자인 거고. 그럼 지금 여기가 밑이 4고 여기가 밑이 2니까 얘를 2로 바꾸려면 여기 루트가 불가피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얘를 4로 바꾸자. 그러면 여기가 로그 4의 A제곱 빼기 로그 4의 B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로그 4의 B분의 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는 K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 B분의 A제곱이라고 잡은 게 4의 K승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면 되는 거는 A제곱이라는 값이 B의 4K승을 걷다 곱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쌍을 만족할 수 있는데 일단 K는 자연수가 돼야 되고 A하고 B는 1부터 60까지 짝수밖에 안 돼. 그지? 그럼 일단 저기 써있는 지금 4의 K제곱이
얘가 지금 2의 K승을 제곱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지금 얘도 뭔가 제곱이 보이고 얘도 뭔가 제곱이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루트를 씌우는 게 어떨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여기서 풀 때 얘를 2로 바꾸고 루트 B로 바꾸면 똑같은 거긴 해. 근데 사람 심리상 그런 걸 떠올리기가 힘들다고. 아, 이거 루트로 풀 바엔 이렇게 풀자라고 할 건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는 어차피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니까 그냥 무조건 B의 운명은 제곱수지 그냥. 이해됐어? 그래서 A는 루트 B 곱하기 2의 K승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만 있으면 이제부터 그냥 노가다를 쭉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는 B가 제곱수인 게 먼저야. 근데 B가 2부터 60까지 짝수래. 그럼 이제 B가 될 수 있는 거는 2의 제곱인 거랑 4의 제곱인 거랑 6의 제곱인 거 말고는 없죠. 짝수니까. 60 이하의 짝수니까. 그럼 B가 4였다고 쳐? 그럼 얘가 이제 숫자가 2로 바뀌어? 그러면 그때 A는 2 곱하기 2의 K승이니까 2의 K 플러스 1승이거든. 근데 K가 자연수거든. 그럼 K에다가 1, 2, 3, 4, 5를 막 넣어보시면 나오는 K, 그 A 값은 1 넣으면 4, 2 넣으면 8, 3 넣으면 16, 4 넣으면 32, 5 넣으면 64니까 넘어가서 안 돼. 이해됐니? 이렇게 그냥 쭉 나열하고 세니까 정답이 토탈 10개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됐나? 시간 관계상 대입하고 찾는 건 해보시고. 자, 15번 봐봐.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데 그냥 1번에서 제발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라고 써 있어야 참이지. 그치? 그냥 세제곱근은 무조건 3개야. 이해됐어요? 요거 1번 하나만 좀 조심하시고 그 외엔 할 말 없다. 자, 16번.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4n 빼기 40 이라는 숫자의 n제곱근 중 실수래. 그럼 그 n제곱근이라는 것을 앞으로 x라고 적어보면은 x를 n승한 게 얘가 나온다 맞죠? 그래서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붙여놓고 n제곱 빼기 14n 빼기 플러스 40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이렇게 적어놓고 가자. 됐나? 일단은 이 문제를 분석하실 때 n은 n 값이 홀수면 그냥 무조건 1개, n 값이 짝수면 얘 부호에 따라 다름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 했냐면 f의 n과 f의 n 플러스 1과 f의 n 플러스 2가 다 똑같다 그랬어? 자, 부교재 문제는 2개밖에 없었죠? 하나가 늘었어요, 3개로. 그지? 아까를 쉽게 바꿔준 대신 얘는 좀 어렵게 바꿨나 보지? 자, 봐봐. 그러면 내가 먼저 할 거는 n 값이 홀인지 짝인지부터 구분하는 거야. 이건 너무 기본 중에 상기본이잖아. 돼? 자, 그럼 만약에 n 값이 홀수였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홀수야. 홀수했다가 1 더하면 짝수죠. 다시 여긴 홀수지. 그러면 만약에 n이 홀수였다고 치면 얘가 1일 수밖에 없고 얘가 1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가운데 껴있는 f의 n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잡혀야 돼. 그치? 자, 그럼 봐. n이 홀수야? 그러면 당연히 n 더하기 1은 짝수지? 그럼 도대체 어떤 짝수가 들어가야 1개냐 이거 아니야. 그러면 짝수가 들어갔을 때 1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 값이 0 되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숫자, 즉 얘가 짝수인데 그 짝수가 4가 되거나 10이 되는 거 말고는 없다고. 그러니까 n이 그냥 3하고 9지. 끝났어. 자, 만약에 n이 짝수였다고 해봐. n이 짝수였으면 여기는 fn 짝수, 여기는 fn 플러스 2 짝수. 그럼 반대로 가운데 있는 얘가 홀수가 되겠지? 그러면 두 칸 간격으로 차이 나는 짝수가 들어가서 동시에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4 또는 10인 거니까. 그럼 얘가 4면은 얘가 6이니까 안 되고, 얘가 10이면 얘가 12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이거는 없다. 그래서 그냥 n 값은 3하고 9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넘기시고. 자, 17번. 수능에 나왔던 21번 문제였고 너네 그때 되게 어려워했어. 이거 5강의 심화 1번인가 그렇잖아? 배점 봐 어때? 배점 창렬이죠. 난이도에 비해.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단답형을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맞다는 거야. 딱 봐도. 그렇잖아. 야, 이게 4점인 게 말이 되나? 야, 물론 문제풀이를 그냥 외워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개념 설명 없이 그냥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거 얘기한다. 봐. 지금 구간이 t-1, t 플러스 1이야. 맞지? 그리고 이 구간의 간격이 현재 2칸이죠. 그리고서 지금 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라는 거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로그 밑이 8인가? 8에 x 빼기 3 뭔가 이딴 식으로 붙어있는 거를 4 이후부터 갖다 그리란 얘기잖아. 그럼 일단 2차 함수를 갖다 그렸어. 그럼 분명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교점 2개, 절편 2개가 0과 4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단 가운데 대칭축의 이름은 0과 4의 가운데니까 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 문제가 간격이 2칸인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정의가 됐잖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칸 간격을 표시하면 그게 1의 표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림을 이렇게 갖다 그렸을 때 최대값을 찍으란 얘기잖아 지금. 그럼 그 최대값이 찍히는 지점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거 맞지? 그지? 그거를 좌표를 한번 구해보시면 x값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x값에 1을 2차 함수에 넣어보시면 얘가 1,3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옆으로 이렇게 2칸만큼 당기면 당연히 여기가 3,3일 수밖에 없어. 이유는 대칭축이 2니까. 근데 마침 간격이 딱 2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격이 2칸이지. 이해돼? 그럼 만약에 내가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1로 잡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구간을 3부터 5로 잡게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본다. 이해됐어? 그럼 3부터 5로 잡는 그 순간에서는 그래프가 무조건 보라색으로 요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바톤 터치 이어받고 이렇게 올라갈 건데, 걔가 만약에 비리비리 해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이해됐어? 그러면 분명히 여기 구간에서는 최대값을 얘라고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지? 여기서 간격을 옆으로 살짝만 이렇게 밀어보더라도 더 이상 최대값이 3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 분홍색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얘를 그냥 무지성으로 옆으로 뻗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외워도 돼. 외워도 돼 그냥.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가 3,3이고 여기가 5,3인데 이 5,3을 지나가주는 정도는 되어줘야 성립한다. 얘보다 낮게 가는 분홍색인 경우면 안 된다 라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도 된다고. 이해됐니? 그래서 그냥 5,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요게 3분의 1이니까 그냥 A는 9가 돼요. 됐어. 제발 이렇게라도 외워줘.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수능 21번이니까 내공이 엄청 많이 필요해.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 이해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첫 구간 잡았을 때 찍히는 함수값 있지. 그걸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밀면은 여기 함수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한 번 더 밀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알아들었어. 그거는 못 풀었나요? 아니면 안 풀었나요 아예? 자, 18번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 봐봐. 역시나 단답형이고 난이도에 비해 4점밖에 안 돼. 그지? 자, 문제 보세요. 일단 6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 이렇게 A가 잡혀 있대. 그리고 X값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하여 A분의 2파이까지 간대.
그래놓고 내가 그려야 되는 함수 fx의 이름은 코사인의 ax야. 그러니까 이 범위를 이렇게 줬구나. 그지? 왜? 이거의 주기가 a분의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구간 내에 fx를 한 바퀴 딱 그리면 끝난 거지. 그지? 그러면 a분의 2파이가 여기쯤 있다고 잡어.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모양이 대충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게 가겠지 그냥. 맞나 여기까지? 이게 fx인데 자 그 다음 이 fx의 그래프랑 y는 사인 a랑 만난대. 헷갈리면 안 돼. 여기 a랑 여기 a랑 같은 거야 지금. 같은 a야. 근데 이거는 사인 함수가 아니죠. 이건 상수 함수야. 아니 그렇잖아. 2의 t승 이것도 상수 함수야. 맞지? 왜? x에 대한 방정식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 a가 뭐 3분의 파이다 이래버리면 3분의 파이가 들어가서 2분의 루트 3이랑 이런 숫자가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수함수를 이렇게 싹 갖다 그렸다. 그랬더니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a1, 그 중에 하나를 a2라고 하자. 이런 뜻인 거야 현재. 됐어요? 그래놓고 지금 문제가 너와 너 사이의 간격이 6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항상 여기는 무조건 이 대칭선을 갖다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대칭선을 이렇게 점선으로 잡았다고 치면은 무조건 거리가 3과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저 거리가 반띵 돼가지고 각각이 3, 3으로 잡혔다라는 것까지를 이해를 했으면 그리고 이 대칭축의 좌표가 주기의 절반인 거니까 얘가 그냥 a분의 파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1이라는 값은 왼쪽에 있는 얘 값은 여기서 3만큼 빽한 거고 얘는 3만큼 더 간 거니까 얘가 a분의 파이 빼기 3 그리고 a2가 뭐 a분의 파이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3만큼 덜 가면 얘니까 더 가면 얘니까 그지? 자 그런데 봐봐 그럼 지금부터 이 a1이든 이 a2든 이런 녀석들을 여기다가 풍덩 대입하면 여기에 대입한 결과랑 여기에 대입한 결과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식을 써볼 건데 얘가 지금 각도가 1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를 집어넣어야 부호 미스가 안 난다 그랬어 그때. 기억나요? 그러면 a1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코사인의 a 곱하기 x값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a분의 파이 빼기 3 이렇게 써 있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는 사인 a면 되는 거야. 맞죠? 뭐 여기까지는 뭔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코사인에 얘랑 얘랑 곱하면 파이 얘랑 얘랑 곱하면 빼기 3a가 되고 그리고 각변한 공식대로 얘를 갖다가 없애주게 되면 이 파이 거슬리는 거 없애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의 코사인의 3a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어쩔래? 자, 감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얘가 45도인 걸 알아. 감이 좋으면. 왜? 우리가 보통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갖다 그렸을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45도거든. 그지? 그래서 뭐지? 사인이랑 코사인이 왜 같지? 45도인가? 근데 얘는 3배인데? 45도가 들어가면 2분의 루트 2. 135도가 들어가면 부호가 바뀔 건데 그래서 바뀌는구나. 하고 그냥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어쩔 거야? 아니 물론 단답형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찍고 풀면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런 뜻이야. 여기 봐. 여기 봐.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제대로 풀려면. 내가 너네랑 삼각함수 할 때 맨날 잔소리하는 거 있죠. 원 위에 동경을 갖다 그렸어. 이 동경이 찍히고 있는 이 점에 x좌표는 코사인이지. y좌표는 사인이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A만큼의 각도를 벌렸을 때 생기는 점의 y좌표야. 이해돼? 그럼 이 새끼는 뭐지? A를 3배만큼 벌려서 더 벌렸다. 그 찍힌 점의 x좌표 부호 반대인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약에 A를 한 이만큼 벌렸어요. 여기 각도가 A예요. 그러면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Y좌표. 그러니까 요 길이. 이 길이가 얘지. 그럼 얘는 뭐야? 그 길이의 부호 반대니까 요 길이만큼을 싹 메모해서 원점에서 요렇게 갖다 붙여갖고 부호 반대로 간 거잖아. 그렇게 찍혀있는 이 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점의 X좌표가 저 새끼지. 그리고서 얘를 이렇게 벌렸더니 지금 이 각도가 3 A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이가 90도야 그냥. 알아들어? 아니 야들아 이렇게 있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얘를 90도만큼 회전했다고 쳐봐. 이렇게 이 베타가 1로 왔다고 치자고. 알파가 1로 갔다고 치자고. 그럼 그 사이는 90도겠지. 그래야 지금 얘랑 합동이 되면서 이 Y좌표가 1로 가는 거잖아. 이게 정확한 원리야 이게. 됐어? 쌤 그러면 그냥 45도 찍고 푸는 거 나쁜가요? 아니 존나 좋은 거지. 그 정도로 직관력이 뛰어나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 3A만큼 벌어진 동경과 A만큼 벌어진 동경의 그 각의 차이가 2분의 파이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3A랑 A를 뺐더니 그게 이루는 각이 2분의 파이인 거고, 그럼 거기다가 또 2n 파이를 더해야 되는 거고. 맞아? 그러면 2A가 얘가 되는 거니까 나누기 2 해버리면 A 값은 4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되는 건데, 어차피 A의 범위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n 값을 그냥 0 때려는 게 끝난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지금 이 문제 풀이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무려 3개가 짬뽕된 거예요. 봐요. 이거 돼? 코사인 그래프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쭉 그려가지고 그 사이 거리 8이다. 가운데 잡아가지고 거리 반반 4사다. 그거 한 거지 지금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사인과 코사인을 뭔가 통일시키고 푼다라고 그땐 얘기했었는데, 뭔가 얘를 지금 부등식이 아니고 등식으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동경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그리고 사실 뭐 얘까지 섞은 거지 그냥. 같은 얘기죠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 갔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인 걸 2분의 파이로 바꾼 거지. 선생이 머리를 졸라게 쓴 거야. 열심히 하신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 문제 4개가 무슨 얘기다. 여러 문제가 섞여서 하나에 통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지? 그리고 대체로 너의 학교는 그런 짓거리를 단답형에서 한다. 대체로. 그러니까 무조건 단답형 마지막 2문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해. 너의 목표가 2등급이라면. 저는 1등급과 만점 목표예요. 그럼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저 진짜 2등급이 인생 소원이에요. 그럼 이거 뒤에 단답형 2개 없다고 생각해 그냥. 투자 대비 효율도 쓰레기고 없는 문제야. 자, 서술형 1번 넘어갑니다. 야, 이게 6점이야. 방금이 4점인데 이게 6점이라고. 말이 되나? 서술형 1번 판별식 쓰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거 집어넣으면 1 빼기 2 사인 제곱이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끝납니다. 그쵸? 안 되면 따로 해. 자, 서술형 2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만나는 위치가 이사분면이래. 지수함수는 명백하게 그릴 수가 없어. K를 모르니까. 근데 로그함수는 명백하게 그릴 수 있지. 당연히 로그함수 먼저 그리는 거야. 근데 문제가 지금 지칭한 게 만나는 곳이 이쪽이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점근선을 그려놓고 시작할 건데,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 되는 포인트인 거 맞죠? 그렸어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니까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친구를 정확하게 그리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만나고 있는 위치가 여기라고 명백하게 지칭을 했잖아. 그러니까 마치 너는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선과 여기에 있는 선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해를 하는 거야. 교점을 생성할 때. 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 좌표가 0,2야. 그 다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0이야. 맞아요? 그래야 진수가 1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간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 그럼 이제부터 나는 2분의 1의 x 빼기 k제곱 빼기 2라는 지수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서 그리면 되는데 지금 그 녀석의 점근선은 마이너스 2란다. 그럼 내려가는 애가 만약에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도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이쁘게 이런 식으로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지? 알아들었어? 그럼 그런 상태의 파란색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건데. 됐나?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의 절편이, 그러니까 절편의 값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양수면 충분한 거고 절편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밑에 있으면 충분한 거야. 그냥 다시 0,2 마이너스 3,0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어.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내려가는 녀석이 말이야.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게 확실하고 얘보다 밑에 있는 것만 확실하면 무조건 만나는 크로스 위치가 여기겠지. 그치? 그 두 가지를 교집합으로 쓰면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나? 자, 자기 목표가 2, 3등급에서 안정적으로 간다. 이 문제 공부해. 이거 꼭 해, 이거. 알겠지? 유리함수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야. 두 함수가 만나는 위치가 몇 사분면이다. 무조건 절편으로 비교한다. 금방 끝내줄게. 자, 21번 보세요. 자, 작년에 등급컷이 이렇게 박살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작년에 이 문제를 만점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학교에서 예고 없이 그냥 냈대, 증명 문제를.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너네도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 같은 것들 틈틈이 봐. 뭐가 나올지 몰라. 알겠지? 물론 막말로 다 틀리면 그냥 없는 문제랑 똑같은 건데 맞으면 개이득이잖아요. 그죠? 상대평가니까. 봐봐. 지금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아니 A의 R제곱이랑 A S제곱 갖다 곱하면 A의 R 더하기 S가 되는 건 졸라게 당연한 건데 이걸 증명하라는 거야. 그지? 근데 수학은 원래 내가 배웠던 거의 이론을 확장시키는 과정이잖아. 분명히 우리가 이미 중2 때 알고 있는 사실은 A의 X제곱과 A의 Y제곱을 곱하면 A의 X 플러스 Y의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 X, Y가 정수일 때 된다라고 배웠어. 정확하게는 자연수. 왜냐면 음수가 들어간 마이너스 승은 얘기 안 하니까. 그지? 근데 지금 여기 전제가 뭐냐면 MN이 정수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준 거야. 그러니까 난 얘를 쓸 수 있는 거지. 언제? 지수가 정수일 때는. 그지? 정수일 땐 되는데 유리수일 때도 되는 거를 증명하라는 뜻이다. 뭐를 통해서? 이 새끼들을 통해서. 알아들었니? 알아들었니? 자, 봐봐. 내가 지금부터 증명해야 되는 사실은 A의 R제곱과 A의 S제곱을 열심히 정리했더니 A의 R 더하기 S가 되는 걸 밝혀내야 되고 이때 R과 S는 분수야. 유리수니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증명을 할 때 유리수가 나오게 되면 얘를 무조건 분수 형태의 N분의 N과 뭐 P분의 Q 같은 분수 형태로 쓰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단 M, N, P, Q는 모두 서로소인 자연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야지. M, N은 서로소. 그리고 P, Q도 서로소 이렇게 써야겠지. 됐어요? 자, 그럼 현재 이 순간부터 나는 A의 R제곱과 A의 S제곱 갖다 곱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A의 N분의 N제곱 곱하기 A의 P분의 Q제곱. 됐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여기서 이건 되는 거야 하면서 얘랑 더하는 식이 들어가는 순간 넌 빵점이야. 그래서 작년에 맞은 친구가 없는 거지. 왜? 이 법칙 언제 쓰라 그랬어? 지수가 정수일 때 쓰라고. 정수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 이 얘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첫 번째, 분모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일단 분모를 통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의 첫 줄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 A에 분모가 같아지려면 여기는 NP 그리고 여기도 NP. 이해돼?
그럼 여기다가 지금 pp 곱한 거니까 여기가 np. 여기다가 mm 곱한 거니까 얘가 지금 mq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가 같게 잡혀 있으니까 이거를 np제곱을 제곱근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맞지? 그럼 여기가 np, 여기도 np제곱에 mq 됐나요? 여기까지는 지금 나는 저기 있는 공식들만 쓰고 있는 중이야. 맞지?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번 봐 1번. 여기에 써있는 n과 n이 같을 때는 루트끼리 곱하는 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랑 같잖아. 그래서 따라서 얘랑 곱한 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노란색에서 다음 줄을 내가 분홍색으로 써볼 건데, 그럼 얘를 np제곱의 하나의 지붕 안에서 a의 np제곱과 a의 mq제곱을 곱한 걸로 쓸 수 있다. 맞나?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쓰인 것은 위에 있는 1번식이 쓰인 거 맞죠?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 이게 np제곱 안에서 얘랑 더하기가 될 수 있지. 왜? 이렇게 잡혀있는 얘네들은 다 자연수거든. 그럼 자연수끼리 곱한 거니까 자연수거든. 그럼 자연수니까 쓸 수 있거든. 이제는 a에 np 더하기 mq 이건 되는 거지. 맞죠? 그런 다음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니까 이 녀석을 np제곱 분의 np 더하기 mq로 써도 괜찮은 거지?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분수를 이렇게 두 개를 뜯는 거는 언제나 가능한 거잖아? 지수고 나발이고 간에. 예를 들어 3분의 2 더하기 5가 있으면 3분의 2, 3분의 5가 뭐가 틀려? 그냥 무조건 맞지. 그러니까 그냥 얘를 a의 np제곱분의 np제곱 더하기 a의 더하기 뭐야 이거? np제곱분의 mq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잖아? 그리고 각각의 분수를 약분 때리면 여기서 pp 죽이고 여기서 mm 죽이면 이게 a의 r 플러스 s가 된 거니까 끝난 거죠. 알아들었어요? 설마 똑같이 될까? 아니야. 거의 없다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니? 막말로 작년에 되게 이상하게 나온 기출문제인데 또 나오고 틀리면 그렇게 바보 같은 게 어딨어. 그냥 한 20분 투자하고 외우세요. 알겠죠? 세상에 확률이 100인 건 없는 거야. 자, 이거 얼른 하고 쉬자. 지울게. 문제 봐요. B, A, B 제곱. 순서가 저렇게 있대. 무려 12점짜리야. 자, 그리고 로그에 A의 B가 유리수래. 잘 봐. 이거를 만약에 객관식에서 만났을 때 그냥 대충 A랑 B가 같은 거듭제곱 꼬라지가 될 거니까 노가다를 쫙 쓰고 맞는다 라고 하면 서술형에서 그렇게 썼을 때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 A를 8이라고 했다. 뭐 그랬더니 뭐 B가 뭐가 나왔다고 쳐. 그리고 갑자기 네가 A가 16이라고 했다. 그럼 선생님이 딴지 거는 거야. 야, 9, 10, 11, 12는 왜 설명 안 해? 감점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얘를 이렇게 합시다. 봐봐요. 유리수니까 항상 유리수니까 무조건 여기 분수 형태로 써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여기를 n분의 n제곱이라고 또 써. n분의 n이라고. 그러면 a의 n분의 n제곱의 형태를 잡은 것이 그냥 b가 될 거니까 양변을 m제곱을 때리면 b의 m승은 a의 n승이 되어요. 맞나요? 맞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숫자 두 개가 같은 거듭제곱 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잡으면 돼. 봐.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그냥 밑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밑을 그냥 K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지수가 뭐가 와야 같을까? K의 M승.
K의 N승 이렇게 쓰면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 그럼 여기다가 N제곱하면 같겠죠. 여기다가 M제곱하면 같겠죠. K는 지금 소수가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합성수도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 이렇게 잡아주면 논리적인 결함이 없어. 돼? 자, 그리고 얘를 주어진 첫 번째 부등식에다가 집어넣으면 K의 N제곱과 K의 2N제곱 사이에 K의 M제곱이 있어야 해. 그렇지 않을까? B 대신에 얘 넣은 거예요. 그리고 B제곱 대신에 이거 제곱하고 넣은 거예요. 맞죠? 잠깐만 들어가 있어봐. 자리 없으면 일로 들어가든가. 야, 그러면 밑이 같으니까 N, M, EM 요렇게 써있는 부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N과 M을 찾으면 되거든. 이해됐어? 그리고 당연히 N하고 M은 거듭제곱 꼬라지로 써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잡는 순간 M는 서로수인 자연수잖아. 그럼 자연수인 상태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예를 들어 N이 1이면 된다? N이 1이면 1과 2니까 갈 게 없지. 그지? 근데 N이 2면 2하고 4니까 3이면 들어갈 수 있지. 3분 안에 끝낼게. 잠깐만. 그러면 이제 이 M값은 최소한 3 이상부터 되는 거야. 이해돼? 봐봐. 만약에 M값이 2부터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2를 약분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를 잘못 썼네. 여기가 2n이지. 미안하다. 요거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 2를 약분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2분의 n이랑 n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럼 봐봐. 어쨌거나 M값은 3 이상부터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얘가 3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A값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숫자의 세제곱꼴이라는 거지. 세제곱 이상꼴이라는 거지. 그래서 A를 어떤 숫자의 세제곱꼴이다. A를 어떤 숫자의 4제곱꼴이다. 5제곱이다. 6제곱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아까처럼 선생이 야 8하고 16만 하지 왜 가운데는 안 했어? 라고 딴지를 걸 수가 없다고. 됐어? 이건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거니까. 이해돼? 자, 그럼 A가 뭐의 세제곱꼴이라고 해봐. 근데 문제에서 1부터 2 사이에 로그 A가 있대. 그러면 당연히 A값은 10부터 100 사이가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세제곱꼴이었다고 치면 나올 수 있는 A값은 2의 3승은 안 돼. 그잖아. 그러면 3의 3승이 27 되거나 그지? 쭉 써볼게. A가 27인 경우 3의 3승. 그리고 4의 3승이면 A가 64인 경우. 맞죠? 그리고 5의 3승이면 125니까 안 되지. 그럼 첫 번째 거 솔드아웃. 끝났어. 4제곱이면 2의 4승이면 16. 3의 4승이면 81. 4의 4승이면 256. 안 되지. 끝났어. 5제곱이면 2의 5제곱 32. 3의 5제곱이면 끝났지. 그리고 6제곱도 2의 6승 해봤자 64 이미 썼어요. 그럼 이제 2 이상 말고 없다. 그럼 이거에 맞춰서 그냥 A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B를 찾거라. 돼?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A가 27이야. 그러면 B, A, B 제곱에서 가운데가 27이니까 얘가 3의 3승이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B가 될 수 있는 값은 일단 3의 거듭제곱꼴인데 3의 거듭제곱꼴 중에서 3의 1승, 3의 2승 안 되지. 3의 2승, 3의 4승 되지. 그러니까 이때는 B가 9로 가능하다. 됐어요? 그럼 봐봐. 선생님 여기서 이로 넘어갈 때 B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써야 되나? 그건 안 써도 되지. 이런 거 안 써도 돼. 했어? 이렇게 쭉 센다 이런 얘기야. 됐나요? 정리하시고